네. 아유, 우리 김민아 씨가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 김명룡 기자가 할 얘기가 이제 팍팍 쭉 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없습니다. 자, 말을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 뭡니까? 네, 김 대리님이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면 저는 좀 뜬구름 잡는 뜬구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비싸긴 비싼데 뭔가 뜬구름 잡다는 얘기죠. 네. 요 며칠 이제 그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네. 잘 아시겠지만 이유는 우리나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라는 곳에서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임상시험을 처음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와. 네, 차 바이오앤 디오스틱이라는 회사가 그 식약청의 그 망막질환 관련해서 줄기세포 치료제 그 임상시험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승인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식약청이 차바이오엔에서 이제 제출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최종 승인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서야 그 난치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 줄기세포 치료. 네. 이제서야 승인한 이유를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짧게 해야 되죠. 네.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이미 국내에서는 이제 줄기세포 여러 가지 종류 줄기세포들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배아줄기세포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배아줄기세포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수정란, 이걸 배아라고 하는데요. 그 배아를 이용을 해서 치료제를 만든다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이 수정란이 생명이냐 아니냐에 따른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리적인데. 네네. 일단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생명이 시초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 천주교 이런 종교계라든지 그다음에 그 윤리단체들에서는 이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연구 결과다라고 이렇게 반대를 해왔고요. 이 국가에서도 국가생명윤리위원회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 정도로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임상 시험을 좀 내준 이유는 딱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인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줄기세포가 유용하다라고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궁금하신 게 있죠? 예. 네. 솔직히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 전문가가 아니다면은 접근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네. 내용을 모르겠어요, 봐도.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예요, 진짜.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잘 건드리지 않는 종목. 모르면 안 건드리는 게 맞아요, 사실. 네. 근데 좀 궁금한 점이 배아줄기 세포 임상 승인 의미는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게 궁금하군요. 감사합니다, 진짜. 네. 이제 기고만장 기사실이 주가와 관련된 그런 시간이긴 하지만 기초적인 어느 정도 기초적인 거는 우리가 주식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재미없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아줄기 세포가 이제 그 수정란에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줄기 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성체줄기 세포 이미 다 자란 세포를 이용해서 줄기 세포를 만드는 것과 달리 더 다양한 분야에 그리고 더 잘 그런 그 치료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제가 되는데요. 근데 반면 아까 말씀드린 윤리적인 문제나 그리고 이 줄기세포가 너무 분할을 잘하기 때문에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부작용들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연구가 시작이 됐다는 거는 이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배아줄기세포가 활발히 연구될 수 있는. 네네. 아직 구체적인 그런 진행이 되는 건 없지만 일단 물꼬가 튀었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05년에 황우석 박사 사태가 일어났고 그리고 2009년까지 한 4년 동안은 연구를 아예 금지를 했습니다. 2009년에 처음 이제 지금 임상시험이고 연구도 금지를 했었는데 2009년에 연구를 허용한다고 하면서 차바이오앤 디오스텍의 주가가 엄청나게 한번 올랐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차바이오 주가가 최근 좀 꿈틀꿈틀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지금 한 3.5% 정도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같이 밀리는 모습인데 자, 최근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역시 이러이러한 어떤 그 규제의 변화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런 뉴스가 이제 나오면서 단기간에 급등을 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더 며칠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도 이제 조금씩 아시는 것 같아요.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것과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는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지금 요 며칠 차바이오앤 디오스텍의 주가에서 고스란히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좀 그 주가 차트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2009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가 허용이 됐다고 해서 차바이오앤 디오스텍의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냥 며칠 동안 계속 올랐었는데요. 요번에는 그렇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인증이 됐는데도 그 주가 상승은 며칠 못 갔다는 것이죠. 네. 차바이오 좀 한번 좀 쳐주실래요? 저 차트. 예. 네. 지금 정신을 어디다 두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집중하셔야지 지금.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그 바이오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 뉴스에 많이 움직이셨는데요. 이제는 좀 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나중에 뒤늦게 들어갔다가 피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우리 김민환 씨는 저 태광산업 주가만 보시느라고 별로 잘 안 드시나요? 네네네. 궁금한 건 그래도 있죠, 좀. 예. 네, 좀 여쭤봐 주시죠. 솔직히 이렇게 좋게 말씀드려도 저는 이렇게 손이 쉽게 안 가는 종목인데요. 네. 시가총액 6천억 정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작년 실적은 뭐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실적이 좀 나거나 그리고 줄기세포 쪽으로 좀 기대되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손이 잘 안 간다. 이게 참 좋은 표현이네요. 손이 안 간다. 네,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구 성과와 기업의 실적과는 정확하게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특히 바이오 기업 같은 게 미래 가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면이 더 심한데요. 일단 이제 줄기세포 쪽에서 그나마 이제 실적이 나올 만한 기업들은 몇 군데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요. FCB12라는 회사가 이제 심근급성 심근경색 치료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제품인데요. 요거에 대한 이제 판매를 해도 되느냐 그런 임상시험은 다 끝났고요. 식약청에 지금 자료를 제출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1분기 내로 이제 승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1분기 내로? 네네. 이 회사 역시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고. 좀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죠. 근데 점점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가느냐 마느냐. 네. 그게 이제 올해 이제 뭐 5월, 6월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월, 6월. 근데 그때 된다라는 보장은 없고요. 그때까지 결정이 나게 될 것입니다. 네. 정말 막 민감한 시기가 오고 있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또 다가가는 시기에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런데 메디포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메디포스트라는 회사는 이제 제대열을 이용해서 줄기세포 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메디포스트. 네, 이 회사는 이제 제대열 사업으로 꽤나 탄탄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영업이익을 올리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의 임상 3상 시험을 이제 마쳤고요. 이제 이 임상 시험 결과를 이제 식약청에서 검토를 하고 시판해도 된다. 마지막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 제품이 판매가 승인이 나게 될 경우 동아제약에서 팔기로 했고요. 뭐 그 정도로 좀 이 종목 이 약품이 좀 기대가 좀 되는데요. 이 약품이 이제 보통 줄기세포는 자기 몸에서 만들어서 자기 몸에 넣는 건데 카티스템은 자기 몸에서 다른 사람에서 몸에서 빼서 만든 줄기세포 약을 자기한테 넣을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줄기세포 중에서 가장 좀 상업화에 근접한 제품이 아닌가.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이라는 제품, 보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의 이 카티스템. 네네. 요게 이제 가장 상업화에 근접했다. 네네. 뭐 결론은 식약청이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얘기되는 줄기세포 관련주는 FCB12, 메디포스트. 이렇게 우리 김용현 기자가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